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회장 김부중입니다. 광화문 광장 육조거리는 국가의 브랜드입니다. 역대 정권이 광화문은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원형대로 발굴하고 원형대로 복원했습니다. 거기에 광화문 광장에 5.5m 내지 7m 되는 석조 돌기둥을 무려 22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아파트 높이 2층 높이의 석조 조형물을 22개를 세운다고 그러면은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대 정권이 지금까지 육조거리를 복원했던 그런 일관된 정책을 임기 1년 앞둔 서울시장이 거기다가 22개의 큰 돌기둥을 세운단 말입니까? 또 세종로 공원은 오 시장이 취임해서 큰 업적을 남긴 공원입니다. 그분이 지붕 없는 역사 문화박물관을 만든다고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거기가 참 음식 난장판이 되고 여러 가지 보기 싫은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한국정보통신 발상지 기념탑이 있고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한 기념비, 한글 글자마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로 공원에다가 8,700회비의 큰 휴게 음료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8,700회비면은 2,600평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2,600평 되는 그러한 대형 카페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카페를 거기다가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화문 광장 그리고 세종로 공원은 원형대로 역대 정권이 하여온 대로 보존해서 후세대에 계승시켜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기통신 발상지 기념탑을 원위치에 보존하고 철거를 반대하기 위한 발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세종로 공원의 역사적인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글과 전보 한글에 대한 선조의 지혜가 거기에 배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되는 기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최초의 정보 코드고 디지털 모체입니다. 우리가 고종시대 때 김하구 우리 선배님께서 전보용 한글 모스보호를 개발해 가지고 경인간에 또 전국에 전보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김하구 몰수보호가 1887년에 제정된 건데 전신을 통한 한글을 공식으로 사용한 것이고 한글 코드를 문자 정보화로 시발된 것을 뜻합니다. 한글을 정보통신 기술에 접목시켜가지고 한글 정보화의 선구를 가져온 겁니다. 세종로고원은 디지털 최강국으로 이끈 선조의 지혜의 터입니다. 세종로공원은 또 한 가지 한글 수호와 우리나라의 통신권 수호를 위한 선조의 자주 독립의 기념터입니다. 전기통신 발상지 기념탑은 통신원이 동아혁명, 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약소국가인 조선의 전신 전화시설을 무단위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가설하고 군용통신소 공중정보도 불법으로 지급하고 이런 것을 우리 선배 통신원 관리들이 막아냈던 피와 눈물이 어린 그러한 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통신원의 김철영 과장이 요람일기라는 일기장을 썼습니다. 이 일기장에 보면은 매일매일 일본, 청나라, 러시아 군에게 우리 시설이 불법 점유당하고 사용하고 항의한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우리 선조들이 조선어를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형무소에 가서 많은 고초를 받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로공원은 선조들이 한글과 한글 정보화의 자주 독립 정신이 깃들인 그러한 터입니다. 다음은 전기통신 발상지 기념탑의 역사적 의미를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념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그라프 네트워크를 개통한 터입니다. 한성정보총국 자리에 경인 간에 처음으로 전신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정보총국에서 한성에서 의주로 해가지고 청나라의 봉화성으로 해서 청나라로 접선을 시켜가지고 청나라하고 소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정보총국이 다음에 신설돼가지고 여기서 남쪽 한성에서 공주로 해서 전주로 해서 대구로 해서 부산으로 지금의 경부선 선로죠. 그런 쪽으로 텔레그라프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 한성에서 춘천으로 해서 원산으로 해가지고 전신선을 해서 러시아하고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신이 청나라, 러시아, 일본하고 연결시키게 한 그러한 터가 세종로 공원입니다. 다음은 이 세종로 공원은 통신원의 전화 개통터입니다. 국내부에서 전화를 처음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외 국제가 같이 통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한성재물포간 전화가 처음으로 개통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기념탑 터는 전기통신 근대화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통신 관아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선정보총국, 조선정보총국, 또 통신원에서 전화를 처음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무학당, 그리고 통신원, 광화문 분국, 그리고 광화문 전화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종로 공원은 SOC 근대화의 효시이며 과학의 생활화를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기가 최초로 경복궁에서 점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경인관에 최초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전신보다 뒤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신 개통은 고려시대부터 운영하던 봉수나 파발제를 무용화시키고 그리고 폐지를 해가지고 생활의 과학화를 시작한 상징입니다. 전국에 봉수대가 한 600여 개, 파발점이 한 200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은 면악산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태워 가지고 산봉우리 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군마를 시켜가지고 말 타고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전기에 의한 한글 코드로 똔스똔똔똔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락이 되니 얼마나 신기하고 천지개벽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고종시절에 일어난 일이고 그 현장이 세종로 공원입니다. 끝으로 이 한국정보통신기념탑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작품입니다. 조각은 신문석 교수가, 그리고 글은 이규태 저술가가, 시인은 조병화 시인이 빛과 소리의 고향이라는 아주 명시를 각인하고 글씨는 서희환 서예가가 썼습니다. 이것은 예비 문화유산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탑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예비 문화유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유산으로 등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